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은 어디고 할 것 없이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큰 식당에 손님이 딸랑 2팀 있는 거예요. 딸랑 2팀. 게다가 5인 이상 모임 금지까지 하니까 이게 뭐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 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손님이 신기루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 이맘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손님은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신기루처럼.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죽했으면. 연말 대목이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조차도 지금 다 뭉개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진짜 필사적으로 버텼단 말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망연자실을 넘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울분을 토하고 있다. 힘이 없어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K방역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밤잠을 못 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착한 임대료 멈춤부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또 누군가의 희생. 그 희생은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제발이지. 예. 코로나19를 잡아달라.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매출은요, 코로나19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12월 셋째 주 매출을 보면 마이너스 43%예요. 마이너스 43%. 최악입니다. 최악. 둘째 주까지가 38%였는데 지금 43%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주죠. 이번 주. 12월 넷째 주는 아마 역대급으로 최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역대급으로. 지금 전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국이요. 이렇게 되면 2차 대유행 때보다가 더 심각하고요. 12월 넷째 주까지 가게 되면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1차 대유행 때는 시간이 좀 짧았지만 2차 대유행 때는 시간이 길어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폐업이 사치다라고 썼느냐? 폐업을 못하니까요. 폐업을 하면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걱정이에요. 게다가 근근히 버티던 소상공인 대출도 당장 갚아야 합니다. 당장 갚아야 합니다.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게 배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달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을 잡는 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당장 음식점 배달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마이너스 51%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행 46%까지 떨어졌어요. 스포츠 레저 5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4주차를 가면 스포츠 레저 문 닫았죠. 여행도 그렇게 됩니다. 여행도. 그러면 지금 배달로 가지고도 못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배달로 가지고. 그만큼 지금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그러니 대출은 대출대로 늘어나고 버티기는 버티기대로 힘들고
지금요 10월 기준으로 봐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죠. 5대 시중은행만 봤습니다. 266조 7,188억 원입니다. 엄청난 대출이에요. 그런데 금융권 전체로 보면요 이거 700조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짜 최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최악. 그래서 임대료 직접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이런 말이에요. 정부가 말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으로 시장경제를 깨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주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실효성 있게 말입니다. 그냥 퍼주기로 그냥 던지지 말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주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약하디 약하게 변해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라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굵고 짧게 아예 3단계로 가라. 굵고 짧게 해서 그냥 빨리 끝내자. 이렇게 말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동안 참겠다. 찔끔찔끔 하다가 매출은 매출대로 날아가고 힘은 힘대로 들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밖에 더 오겠느냐. 요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이런 하소연이 많아요. 참 폐업도 사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도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찔끔찔끔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고요?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2019년 기준으로 봐도 25%가 넘고요. 11월 기준으로 봐도 24.6%에 달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부터 먼저 묶어버리면 국내 총생산 GDP가 뚝 떨어지거든요. GDP가. 지금 GDP 부분에서도요. 거의 통계로 봐서는 17.5%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한 20%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GDP에 지금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GDP가 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장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뭔가 사려가 깊어야 됩니다. 너무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염치가 없으면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는요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코로나19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영업자들까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저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